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탄핵 찬성파죠.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도 또 TV 토론 하셔야 될 텐데 금방 식사하고 이제 준비하셔야죠. TV 토론도 이제 그런데 이게 뭐 통합을 하죠 그러면은 또 그냥 왜 통합을 하나 또 이렇게 나오고. 뭐 아니 그런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게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예. 그죠? 좀 이렇게 합쳐지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반탄 후보 두 분 중에서도 또 통합파와 이제 또 아닌 파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뭐 기류랄까요? 그런 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외과 수술, 메스. 나는 이제 좀 약물 치료 같은 걸로 안 되느냐. 아 예. 오늘 회동 후에 김문수 후보가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회동은 아니다. 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뭐 새롭게 만난 이 상황, 뭐가 공감대가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지향하는 점은 큰 틀에서는 뭐 비슷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당내의 어떤 탄핵 찬성파들을 좀 포용해서 가자라는 어떤 주의고, 반면에 지금 장동혁 후보는 소위 이제 친한파라고 하죠.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을 축출하겠다. 이런 지금 극단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최악보다는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제 판단에서 아마 두 사람의 회동이 이루어진 것 같고, 네네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결선 투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을 지지했던 소위 이제 당의 개혁을 지지하는 그룹들의 표를 사실 김문수 후보가 좀 떼어안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TV 토론을 거쳐서 26일 날 일단 결론이 날 텐데, 네. 글쎄요, 이제 당내 워낙 이제 현재로서는 보면 개혁을 원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이 당을 탈당하거나 떠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극단적인 분들의 어떤 당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된다 한들 사실상 당의 어떤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좀 재밌는 장면들이 하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화 슬램덩크를 통해서 교감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안철수 의원이 만화 슬램덩크의 한 장면과 함께 패스를 기다리겠다면서 전당대회에 대한 소회를 전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 슬램덩크 사진을 포함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의 러브콜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결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 찬탄파 표심을 얻어야만 안정적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막판에 가면서 이 극렬 지지,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적으로 이 최고위원회 이 득표 결과를 보니까 실제 반탄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부분 상당수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찬탄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표가 이제 분산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최종 당대표가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나 이 조경태 후보를 지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를 갖고 오는 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결국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나 혁신파 입장에서는 네네. 차악, 덜 미운 사람을 찍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이제 두 분 중 누가 당대표를 되더라도 또 최고위원회 구성상 혁신파의 목소리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당내 통합을 통해서 이 당을 끌어가겠다는 김문수 후보와 같이 가는 것이 이후 당내 입지를 다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런 표심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이 조경태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3, 4위 이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서 지지하는 표 이게 어디로 갈까? 여기에 대해서 당내 사정을 좀 아시니까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게 향했던 표들이 이 두 분이 공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전화 통화도 하고 예. 뭐 오찬도 했습니다만 이 두 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와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도왔던 것은 민주당이라는 이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당내에서 입장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과거에 팀 한동훈으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진 모습을 넘어서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강경하게 친한계를 당 안에서 몰아내겠다라는 형태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분들께서 장동혁이 아닌 김문수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았을 때 특히 김근식 후보가 떨어진 것을 보면은 장동혁 후보가 앞으로도 본인의 스탠스 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친한계의 표심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한계의 표가 큰 의미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온라인 투표, 또 모레 ARS 투표가 실시가 되고요.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지 26일 화요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각 후보의 막판 전략이 좀 주목이 되는데 어제 두 후보의 이 찬탄파에 대한 입장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찬성 세력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그 많은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우리 당내에 굉장히 통합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경험이 좀 많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않겠나. 무조건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자. 이거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독재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부 총질하면서 우리 당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분들을 통합이라는 애매한 말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내부 총질 세력까지를 다 품자는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일 대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 찬탄파를 좀 포용할 수 있다.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이 동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결선 투표 역시 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막판 표심을 가를 변수는 뭐가 될지 우리 조기현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이 반탄파, 찬탄파를 지지했던 표심이 네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일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전당대회 막판에 갈수록 이 장동혁 후보가 저렇게 더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예. 전체 전체 당심 자체가 소위 말하는 윤호개인 전환길씨로 대표되는 극우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 여당, 정부 여당과의 각을 더 세우고 극렬한 투쟁을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에 오히려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다소 앞서가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도 나왔고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결국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 예. 찬탄파를 지지한 후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 당원이나 이 표심을 얻어야만이 당대표로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안철수 후보를 만난다든가 조경태 후보와의 통화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까지 포괄하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게 실제 투표로 견인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상당히 좀 실망한 당내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실망한 당내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 포기 가능성도 있어서 이분들을 투표로 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누가 앞선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전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건지 돌파를 찾으려면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서재훈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사실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이슈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현재형이잖아요. 네네. 이걸 끊어내고 뭐 혁신을 바라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에 대해서 막지 못한 책임을 조금 이제 사죄하는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윤석열 어게인이 아니고 윤동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앞날이 이제 개혁의 길, 미래의 밝은 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전환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리자는 전환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전환길을 누가 먼저 또 끊어내야 되는 것인지 또 전환길의 목소리에 또 휘둘렸을 때 최고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예. 따라서 또 뭐 상대적으로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투쟁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먼저 선행돼야 할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6일 날 이제 결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아까 유현정 의원님도 얘기해 줬습니다만 이 반탄파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꾸려질 전망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찬탄파와의 갈등 봉합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해서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좀 내년까지도 예상해 보면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국민이 지지거든요. 네.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정당 그리고 네. 이제 국민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결국 지금 특검을 통해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어떤 행적들이 낱낱이 지금 공개가 네.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선거 확실히 선을 긋고 새롭게 정말 이 온건한 보수, 합리적 보수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계속 더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당 지도부를 할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한 번의 국민들의 어떤 질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큰 서포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그 특검이 지금 올해 말까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를 지금 과연 국민의힘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아마 더욱더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 특검을 더 늘린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까? 특검을 늘리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양날의 칼입니다. 아. 왜냐하면 적당한 선에서 끝을 내야 국민들도 수긍할 텐데 자칫 이걸 늘려놓으면 그동안 특검을 통해서 했던 그런 성과마저도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야? 라는 거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오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현 부위원께서는 특검의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이현종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네. 뭐 일단 지금 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면 되고 이미 뭐 수사가 진행되는 속도를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히 연장이 되고 계속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연장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에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뭐 그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도 보면 특검이 여러 가지 수사 성과를 내고 김건희 씨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여러 내용이 발표되고 있지만 네. 이게 이 정부나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정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특검의 역할은 뭐 종결되는 게 맞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